반대측의 반대 신문을 봅시다. 자,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 반대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네. 반대 2가 이렇게 얘기를 해. 학교 급식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라면서 진짜 그거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도움되는 거 맞아? 하면서 자, 환경 문제의 해결에 미치는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한다. 이쪽 쳐주고. 자, 얘가 이제 대답을 하네. 네,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4인 가족이 일주일 만에 하루만이라도 고기와 치즈를 제외한 채식 식단을 실천하면 5주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국 학교에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신문이 들어가는 거야. 입론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 하나 던지고 이가 대답을 하면 반대신문 끝. 자, 반대신문 했으니까 이제 반대측이 입론하겠지. 축산업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긴 하지만 그 발생 수치는 과장이 된 면이 있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이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자, 우선 얘 반대측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채식의 날 하지 말자인 거지. 그치? 주장은. 그 이유 한번 같이 볼게. 그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이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일부분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한다고 해서 별 도움 안 돼 라는 게 이유인 거지. 자, 이유를 댔으면 이제 근거 돼야겠지. UN 식량농업기구 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사료 제조나 가축 수송 및 가공 판매를 제외한 축산업의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은 축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현대 농업도 대부분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합성비료,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업은 토양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우리가 지금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60년 뒤에는 토양이 망가져서 식량을 생산하기에 부적합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현대 농업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근거를 가져와가지고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채식의 날 할 필요 없어. 오히려 채식의 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 농업을 바꾸는 게 더 도움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농업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쌀이나 채소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먹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축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육식을 줄여도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합니다. 여기에 나오네.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한대. 지금 반대측 주장 나온 거지, 그치? 아까 찬성측 주장 하나 나왔고 여긴 반대측 주장 하나 나왔어. 자, 여기 옆에 부분을 볼게 얘들아. 토론자의 태도. 토론자의 입장에서 찬성측, 반대측 토론자는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 중간에 말 끊으면 안 되고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밑줄.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 이번에는 반대측한테 찬성측이 반대신문을 할 거야. 먹거리의 종류에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하나로 묶어서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로 드신 쌀과 다르게 고기는 콩과 같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냥 단순하게 먹거리로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쌀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치? 그런데 고기는 콩고기 이런 것들 있단 말이야. 그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면 우리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왜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신 거죠?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라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얘는 여기다 밑줄 칠게. 반대 1이 축산업과 농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 같은 거를 농업의 방식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먹거리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 그래요.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이 문제고 먹거리 자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지금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를 만들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을 낭비하고 화석 연료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래요. 생산하는 방식이 문제예요. 근데 생산하는 방식이 문제인데 자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걸 또 생산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다. 먹는 걸 줄여야지 이 생산 방식이 문제인 것도 줄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현재 축산업계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개발해서 소의 사료에 섞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 줄이는 거 말고 축산업계랑 그 다음에 현대 농업계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봐야지 우리가 단순히 적게 먹자 이거는 너무 이상한 방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방법도 제시를 해줬어. 다른 대응 제시. 자, 이번에는 찬성측이 또다시 입론을 할 거야. 자, 얘도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동물 복지나 생명윤리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얘는 동물 복지랑 생명윤리를 생각하면 채식의 날을 해야 된대.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육류를 소비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초원에 풀어놓고 느긋하게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육식을 위해서 한 해에 도축되는 동물이 100억 마리가 넘습니다. 육식에 필요한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비좁은 공장식 축사에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닭들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닭장에서 사육이 되고 암돼지들은 창살에 갇혀서 짧은 주기로 새끼를 낳다가 도축이 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육류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자유롭게 풀어 키우는 사육 방법으로는 현재의 육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로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면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찬성 측이 또다시 주장을 한 거지, 그치? 주장 2라고 이야기를 할게. 입론 두 번째니까. 자, 이번에 또 반대 신문 해달래. 이번에 아까 윤리에 관한 거에 대해서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만약 가축을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고 인도적인 도축 방법을 사용한다면 굳이 육류의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공장식 축산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먹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물론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육 환경과 도축 방법을 개선한다고 해도 현재의 엄청난 육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풀어서 기르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지.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것과 채식의 날을 급식에 도입하자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저희는 육류 소비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육류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번에는 반대 측이 또 입론을 할 거래. 먹거리의 생산 과정에서 동물 복지나 생명 윤리에 관해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축산업의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육류 소비와 관련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본인 주장이지, 그치? 주장 나왔으니까 여기도 2번 쓸게. 그래, 동물복지, 생명윤리 아주 좋아. 근데 그거를 왜 육류를 줄여야 된다는 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에 어긋난 그런 축산업의 폐해는 육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식 축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서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축을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다 밑줄 칠게. 이유.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장식 축산이 문제면은 공장식 축산을 해결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학교에서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학교 급식 식단에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생명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면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 신문 해달래. 동물복지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자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 젖소, 한우 농가의 수도 매우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적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육류로 급식에 필요한 육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급식에 필요한 육류 모두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재료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그치? 하지만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학교에서부터 일부라도 바꾸어 나가야 동물복지 인증 제품이 대중화가 되고 관련 농가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얘들아, 입론, 반대신문, 입론, 반대신문 반복했잖아, 그치? 근데 반대신문하고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아니요, 제가 무조건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그치? 아,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요. 일부 인정합니다 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그치?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인 것도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지나갔어, 그치? 자, 이제까지 입론이랑 반대신문은 다 끝났고 이제 반론 들어갈 거야. 네, 지금까지 양측의 입론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양측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제1토론자부터 반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 수기 시간을 요청합니다. 수기 시간은 저희끼리 대화 좀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수기 시간이야. 그러니까 잠깐 사회자가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거는 수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 따로 얘네들이 직접 요청하는 거를 우리가 수기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얘네들이 직접 요청하는 거. 저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반대측은 계속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 채식의 날 도입하는 거랑 그 앞에 문제랑 아무 관련 없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 직접적인 방법들을 얘기 안 하고 우리가 먹는 걸 그냥 단순히 줄이는 걸로 가는 거야? 우리가 먹는 걸 줄이는 걸로 가잖아? 그러면은 진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안 바뀌어. 그치? 사실 진짜 축산업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농업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꿔야지. 우리가 먹는 걸 줄이는 걸로 가면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소고기는 사육 환경이나 사육 기술에 따라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크게는 1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선택을 해서 먹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채식의 날을 도입하지 않고도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밑줄 칠게. 자, 반대측이 반론을 했어. 찬성측한테. 반론을 했는데 그 반론이 뭐였냐면 채식의 날 도입하는 거 말고도 환경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 고르기. 두 번째, 음식물 남기지 않고 자전거 이용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얘는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줬네. 그치? 찬성 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제 반론했으니까 여기에 대답해줘야 돼.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축산 폐기물 등으로 인한 과잉 영양소, 중금속 등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절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불러온 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 급식을 한다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채식 급식을 도입하는 것은 환경 오염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의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서 채식 급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육류 소비와 동물 복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류 소비를 제한하지 않고도 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반론을 해. 어떤 거에 이번엔 반론을 하냐면 동물 복지랑 생명 윤리 실천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예 다른 문제야.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어. 또 대안 제시해 줄 건가 봐.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보다 어떻게 길러진 육류를 소비할지 고민하는 게 더 좋다. 저는 육류 소비가 줄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육식을 줄이는 것은 쉽지가 않겠지만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노력을 한다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에서 작은 실천에 동참해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채식의 날 도입은 단순히 한 끼 식사뿐만이 아니라 더 큰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양측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반론을 하면서 끝이 났어. 반대 측의 반론에다가 찬성 측이 반론 한 번 더 하고, 그치? 찬성 측 반론에다가 반대 측이 또 반론하고, 그 다음 반대 측 반론에다가 찬성 측이 또 반론한 거야. 이렇게 반론은 한 바퀴 돌면은 끝 나는 거지. 자, 이제 아래 문해력 따지기 한번 같이 볼게. 이거는 얘들아 나중에 집에 가서 아니면 좀 이따가 남는 사람들은 남아서라도 이 토론은 노트 한 장에다가 좀 정리해보면 좋아. 입론에서 어떠한 주장들이 나왔고 어떤 이유, 어떤 근거 나왔고 그 다음 반론에서 뭐 이야기했고 찬성 측이 뭐 얘기했고 반론이 뭐 얘기했고 예시는 뭐가 나왔는지 이런 거 한번 정리 딱 해두잖아? 다시는 헷갈릴 일이 없어. 정리 한 번이 되게 중요해. 이왕 할 거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좀 해줘야 돼. 자, 한번 OX 문제 볼게. 찬성 측은 육식을 전혀 하지 않고 채식 아니지, 그치? 전혀 라는 말은 아예 안 나왔어. 찬성 측은 환경 문제의 책임은 모두 축산업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치? 축산업에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 방식에도 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줄이는 거다. 우리 육류 소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반대 측은 먹거리 생산 과정에서 동물 복지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치? 어느 정도 일부는 인정했다. 그런데 그 일부 인정했지만 문제 해결 방법에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네 번째. 찬성 측은 채식의 날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 다음 반대 측은 찬성 측이 말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장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여기까지 봤는데 얘들아 여기 이후 부분들은 우리가 봤던 부분이랑 아예 동일해. 이건 토론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뒤에 부분은 다 동일하거든. 그냥 쟁점과 이런 것들을 다 나눠준 건데 그나마 중요한 부분이 여기 크게 19페이지 봤을 때 쟁점은 중요하다 했으니까 쟁점 3가지는 체크를 좀 해줄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다른 주제긴 한데 어떤 걸 이야기할 때 항상 쟁점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어디서 싸울 것 같은지를 체크해주는 게 쟁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뭐가 없어서 진짜 이거 하고 나서 갑자기 다른 주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노트 정리 꼭 한번 해야 돼. 노트 정리 꼭 한번 해야 되고 얘들아, 마무리를 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해주자면, 자, 우리 할 게 많다고 이야기했어, 그치? 진짜로 아직 4대 특강을 안 들었다면 무조건 들어야 돼. 알겠지? 4대 특강에서 우리 시험 범위 관련된 거 있잖아. 그 문법 요소 했던 거, 우리 저번 주까지 계속 문법 배웠던 거, 피동사동, 높임 표현, 이거 만약에 안 들었다 하면은 빨리 들어야 돼. 그 다음에 혜린이는 의문 변동까지 듣고 거기에 있는 문제도 풀어줘야 돼. 거기에 있는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제도 천천히라도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뭐 했냐면 사령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토론했지, 그치? 채식 토론했고, 그 다음 상일고는 파수꾼 추가로 나눠줬고, 그 다음에 혜린이는 의문 변동도 받았어. 의문 변동이랑 파수꾼은 내일 모레 중에 내가 바로 업로드 해가지고 보내줄 거야.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받기 전까지 오늘 진도 나간 거 빨리 공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까 봉투 하나씩 받았어, 그치? 봉투 안에 문법 요소 프린트가 짜르륵 짜잘한 게 엄청나게 많을 거야. 짜잘한 게 엄청 많을 거고, 그 외에 좀 두꺼운 거 5분 만에 문법 끝내기? 뭐 이런 게 있거든? 그게 엄청 두꺼워, 근데. 거기 있는 거 준 이유가 뭐냐면 개념이 엄청 세세해. 그래서 옆에 있는 개념까지 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 알겠지? 이번 시험 좀 잘 보자. 잘 보는 거, 우선 잘 보는 건 잘 보면 좋지. 근데 우선 잘 보는 거 둘째 치고 포기는 하면 안 돼. 진짜 하면 안 돼. 왜냐면 중간에 한번 이거 손을 놔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어. 한 번 시험 놓치면 그거 따라가기 되게 힘들거든? 그나마 놓칠 거였으면 첫 시험을 놓쳤어야 돼. 두 번째 시험은 놓치면 이거 못 따라가. 높임 표현이랑 시제 표현 이거 못 따라가. 첫 시험이 품사랑 문장 뭐 그 정도였는데, 품사랑 의문 정도? 그 정도는 따라갈 수가 있어.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이 진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 거야. 근데 여기 놓치면 진짜 큰일 나. 방학도 이번에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리고 너네 방학 때 더 바빠. 그래서 방학이라고 이거 채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단 말이야. 방학이면 우리 문학도 해야 되지, 문법도 해야지, 비문학도 해야 되지. 근데 국어만 할 거 아니잖아. 수학도 해야 되지, 영어도 해야 되지. 너네 사탐도 선택해야지, 슬슬. 그치? 그래서 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포기한다 하면은 다음에 더 할 게 2배가 되는 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좀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래.